박 여사님,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미영의 절박한 외침이 서울 노인복지센터 미래의 집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70세의 박순자 여사는 식탁 위로 쓰러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수프 숟가락이 그녀의 손에서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비켜주세요. 진찰해야 합니다. 복지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김준호 의사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박 여사 옆에 무릎을 꿇고 반사신경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눈을 열었다. 미영 씨, 혈압 빨리요? 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혈압계를 작동시켰다. 80, 50이에요, 의사 선생님. 너무 낮아요. 구급차를 불러요, 빨리. 그리고 초음파실 준비해주세요. 복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부요? 미영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네,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어요. 김 의사는 환자의 블라우스를 들어올려 긴장되고 둥근 배를 드러냈다. 마치 4개월 된 임산부의 배처럼 보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 여사님이 어떻게? 미영이 속삭였다. 빨리. 김 의사가 소리쳤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구급차 불러요. 그리고 정 원장님께 알려요.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15분 후 박 여사는 초음파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김 의사는 믿기 힘든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을 보며 이마를 찌푸렸다. 이런. 그가 24이었다. 태아입니다. 뭐라고요? 미영이 거의 소리쳤다. 태아요. 박 여사님이 임신하셨다는 거예요. 김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아는 약 18주 정도 됐고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70세잖아요. 이건 분명 의학적 오류예요. 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오류가 아닙니다, 미영 씨. 초음파 영상을 읽을 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70세 여성이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다는 의학 문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김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게 더 두려운 거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 가운을 입은 50대 여성이 들어왔다. 정 원장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의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돌아섰다. 원장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데요? 박 여사님이 임신하셨어요. 태아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방을 채웠다. 정 원장은 김 의사를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 미영을 향해 돌아섰다. 70세 노인이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음파가 확인해 줍니다. 김 의사가 인쇄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현재 18주 차예요. 정 원장은 종이를 낚아채 자세히 읽은 후 손에서 구겼다. 이 사실이 이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미영이 이마를 찌푸렸다. 원장님, 저희는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 원장이 끊었다. 당신들은 이것이 복지센터에 어떤 스캔들을 불러일으킬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기자들, 변호사들, 가십거리를 찾는 독수리들이 몰려올 거예요. 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원장님,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의사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산부인과, 내분비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정 원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누구도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영이 망설였다. 그럼 박 여사님은요?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향해 바라보았다. 박 여사는 눈을 뜨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들었다는 듯 차분했다. 박 여사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김 의사가 조용히 물었다. 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임신했네요. 물론 알고 있어요, 선생님. 미영은 입을 벌렸다. 알고 계셨어요? 네, 박 여사가 배를 쓰다듬었다. 날마다 느껴요. 김 의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박 여사가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냐하면 항상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 원장이 날카로운 어조로 끼어들었다. 그만, 김 의사, 미영 씨, 나가세요. 환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 의사는 미영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복도에서 미영은 김 의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가 의료 가방끈을 꽉 쥐며 대답했다. 정 원장은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녀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해 볼 거예요. 미영은 침을 삼켰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3층 의무실에서 김 이사는 컴퓨터에서 박 여사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뭔가 이상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마지막 검진이 2달 전으로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2주 전에 진찰했다고 확신하는데. 미영은 그의 옆에 앉아 화면을 주시했다. 보이세요? 삭제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줄 보세요. 호르몬 복용량 변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김 이사는 이마를 찌푸렸다. 누가 이걸 썼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이니셜은 정 원장의 것 같아요. 김 이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약국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둘은 조용히 약품 창고로 내려갔다. 강철문이 닫혀 있었다. 미영이 김 의사를 쳐다봤다. 비상용 예비키가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응급 상황을 위한 거예요. 안에서 네온 흰색 조명이 선반을 비추고 있었다. 김 의사는 시선으로 상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여기 있네요. 그가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생식 호르몬, 임상시험용. 45세 이상 사용 금지라고 씌어 있어요. 미영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불임 치료제잖아요? 그래요. 정 원장님이 비밀리에 박 여사님에게 투여했어요. 그래서 임신하신 거고요. 미영이 불안하게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김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박 여사님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 원장에게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해요. 미영이 그를 바라봤다. 눈이 빛나고 있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김 선생님?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 가지만 두려워요. 진실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거요. 정 원장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 의사는 차갑지만 강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정 원장은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김 의사.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김 의사는 책상 위에 호르몬이 든 병을 올려놓았다. 이 약품은 노인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어요. 박 여사님의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 원장은 잠시 병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한숨을 쉬며 손을 맞잡았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복용량 조정에 있는 당신의 서명은요? 영원히 썼나요? 김 의사가 분노를 담아 대답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이니셜이에요. 3번이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의료윤리의 심각한 위반입니다. 나를 고소하는 건가요? 정 원장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일어났다. 의사로서 그리고 불법 실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정 원장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상급자 명령을 불복종한 것에 대해 신고하겠어요. 제 유일한 상급자는 윤리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정 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변호사를 부르기 전에 여기서 나가세요. 김 의사는 잠시 그녀의 시선을 마주한 후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에서 미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 발을 잡았다. 그녀를 대면했어요? 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이 복지센터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방금 최 여사님과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밤에 누군가가 박 여사님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공개적으로 말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해고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김 의사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럼 내부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필요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중얼거렸다. 누가 있을까요? 오 여사님. 식품 창고 담당자였던 오 여사님이 지난달에 은퇴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방문하러 오세요. 여기서 30년 동안 일하셨고 정 원장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능한 한 빨리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그날 오후 김 의사는 복지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오 여사를 만났다. 당신이 새로운 의사신가요? 오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김준호입니다. 정 원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 여사는 건조하게 웃었다. 모두 그 여자에 대해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하지만 깊이 파고들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금지된 호르몬 사용으로 임신했고 정 원장이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여사는 갑자기 멈췄다. 박 여사님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셨어요? 소문을 들었지만 그냥 험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밤에 여러 번 의무실로 데려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정 원장이 직접 처리했죠. 도움을 받았나요?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간호 책임자인 서 여사예요. 하지만 그녀는 지난달에 갑자기 사직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여사가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 원장은 지역 당국과 강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당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김 의사는 단호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상관없어요. 저는 진실만 신경 씁니다. 그날 밤 복지센터는 짙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서로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걸어녔다. 공기가 무거웠다. 미영이 속삭였다. 보세요. 모두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저녁 식사 때 노인분들이 박 여사님의 배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자라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 원장이 들어오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김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서둘러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의학적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박 여사님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 여사님에게 연락했어요. 당신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당신하고만요? 다음날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50대 초반의 백발이 섞인 머리를 한 서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 의사를 맞이했다. 당신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복지센터에서 일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서 여사는 앉아서 차를 따랐다. 물론 알고 있죠. 박 여사님에게 첫 주사를 놓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김 의사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정 원장이 영양소 흡수를 돕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녀를 믿었죠.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군요. 네, 서 여사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것이 동물용으로 설계된 실험적인 생식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 원장은 강원도의 중단된 연구에서 그 배치를 얻었어요. 김 의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발하기 전날 밤 위협을 받았어요. 제 아들은 소방서에서 일해요. 누군가 익명으로 전화해서 제가 말을 하면 제 아들이 평안을 찾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이런. 그래서 떠났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따라다녀요. 박 여사님은 좋은 분이세요. 문학 교수였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조용한 삶을 살았죠. 김 이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 여사는 그를 바라봤다. 끝까지 갈 생각이라면 증언하겠어요. 하지만 보호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 의사는 평온한 표정이지만 불타는 가슴으로 복지센터로 돌아왔다. 그는 바로 박 여사의 방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다. 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 꿨어요. 김 의사는 앉아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가 아니에요, 선생님. 약품들을 받고 내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임신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박 여사는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한 줄기 빛으로 빛났다. 젊었을 때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임신했었지만 가족이 중절을 강요했어요. 그것을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김 의사는 침묵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 여사가 슬픈 미소로 말을 이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이것이 운명이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김 의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복도에서 미영은 눈물이 조용히 흐르며 벽에 기대어 섰다. 오 여사가 전화해서 한마디만 했어요. 조심해요. 정 원장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자정에 나가는 것을 아무도 못 봤다고 확신해요? 김 의사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확실해요.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오늘 밤 근무는 박경비원이 맡았는데 10시부터 잠들어 있었어요. 미영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감지되지 않고 기록 보관실에 들어갈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요. 김 의사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미래의 집 복지센터 뒷문에 멈춰섰다. 미영은 비상키를 꺼내 소리 없이 자물쇠를 열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3층의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김 선생님, 뭔가 일이 생기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영이 그가 문을 여는 동안 속삭였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문이 열렸다. 안에는 수십 개의 서류함과 컴퓨터가 벽을 따라 정렬되어 있었다. 김 의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버에 접속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정된 의료 기록을 확인할 거예요. 미영 씨는 L번 서류함에서 박 여사님의 종이 기록을 찾아보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뒤적거렸다. 여기 박 여사님의 종이 기록이 있어요. 김 의사는 화면에 집중했다. 수정 기록 파일이 있어요. 정 원장의 비밀번호로 접속한 흔적이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지난달 15일 박 여사님의 기록이요. 증상 없음, 호르몬 결과 정상화라고 수정되어 있어요. 정상화라는 게 무슨 뜻이죠? 미영이 물었다. 초기 결과가 비정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도록 변경되었다는 뜻이에요. 미영은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 이것 좀 보세요. 다른 필체로 강제로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 수기 메모가 있어요. 0.5ml로 용량 증가, 지시에 따라. 누가 지시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아요. 김 의사는 흥분해서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야 해요. 모든 페이지, 디지털 파일, 종이 기록 전부요. 다음날 아침, 공용 식당에서 아침 식사 중에 분위기가 이상했다. 노인들이 작은 그룹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정말 임신했대.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어젯밤에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마른 노인이 끼어들었다. 그만들 해요. 아무도 진실을 모르잖아요. 박 여사님이 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미영의 팔에 의지에 들어왔다. 얼굴은 평온했다. 일부 노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다른 이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박 여사가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미영이 개입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네, 임신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요. 한 노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70세잖아요. 알아요. 박 여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운명이 제 젊은 시절의 실수를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온 거예요. 분위기가 엄숙해졌다. 78세의 김노인이 부드럽게 박수를 쳤다. 저는 78살인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꿈을 꿔요. 당신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축하해요. 박 여사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김 이사는 자신과 미영이 발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오 여사를 만났다. 여기 수정본이 있고 여기 이니셜이 있어요. 이건 변조된 처방전이고요. 오 여사는 이마를 찌푸렸다. 확실히 정 원장이네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녀의 필체를 알아요. 이 처방전도 똑같아요. 김 이사는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문서를 보관했다.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해요. 이것이 재판까지 간다면 증언할 의향이 있으세요? 오 여사는 우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늙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 번 저를 침묵시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당신 편이에요. 그날 밤 정 원장은 사무실에서 김 의사를 불렀다. 허락 없이 기록 보관실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박 여사님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내 허락 없이요? 김 의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담당 의사니까요. 정 원장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의 행동에 조심하세요, 김 의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당신을 고발할 권리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거군요. 당신은 증거가 없어요. 경찰에게는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해요. 정 원장은 주먹을 꽉 쥐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김 의사는 당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며 나갔다. 다음 날 서 여사가 뜻밖의 복지센터에 나타났다. 그녀는 박 여사가 책을 읽고 있는 공용 공간으로 들어갔다. 박 여사님. 박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요. 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 주사를 놓은 사람이 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정 원장을 믿었어요. 박 여사는 책을 덮었다.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할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혼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우리 편에 한 명이 더 생겼네요. 그날 오후 김 의사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핵심 인물인 박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그는 의료윤리 전문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였다. 여기 증인 목록이 있습니다. 간호사 미영, 창고 담당자 오 여사, 전 간호 책임자 서 여사, 그리고 환자 본인인 박 여사까지 모두 증언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묵 속에 문서를 검토했다. 정말 특이한 사례군요. 하지만 경고하자면 정 원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지원이 있어요. 당장 이기는 것은 필요 없어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돼요. 김 의사가 결연히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서울보건복지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증인들은 비열한 수에 대비해야 해요. 김 의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기의 심장박동을 들은 날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복지센터는 소문의 폭풍우 아래서 떨리는 것 같았다. 일부 간호사들은 수군거렸고 다른 직원들은 김 의사는 물론 심지어 일부 노인들도 박 여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미영이 김 의사에게 속삭였다. 정 원장이 그녀를 조용히 고립시키고 있어요. 몇몇 직원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휴가를 보내줬어요. 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압력을 가할수록 그녀의 진면목이 더 분명해져요. 미영이 망설였다. 만약 그녀가 박 여사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한다면요?
김 의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누구도 그녀를 다시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박 여사의 방에서는 침대 옆 스탠드에서 희미한 빛이 비쳤다. 김 의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박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들. 처음으로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느껴요. 정 원장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원한은 아기가 더 잘 자라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는 배에 손을 얹었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김 의사는 침묵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박 여사는 신뢰를 담아 그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을 믿어요. 문 뒤에서 미영이 조용히 듣고 있었고, 복도의 어둠에서 다른 눈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 원장의 눈이었다. 김 선생님, 제 말 들어보세요. 방금 박 여사님의 약장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미영은 헐떡이며 흐릿한 라벨이 붙은 밝은 파란색 병을 들고 있었다. 김 의사는 병을 집어들고 읽었다. H29, 실험용 호르몬, 사람에게 사용 금지. 그가 중얼거렸다. 이건 임상 전 단계에 있는 그 호르몬이에요.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거죠? 미영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모르겠어요. 박 여사님의 옷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병이 천 가방에 쌓여 밴 뒤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김 의사는 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냄새는 없지만 주사용 텍스처가 있어요. 이 화합물은 지난해 서울생물과학연구소의 연구에서 암컷 원숭이와 쥐에게만 테스트되었어요. 미영은 전화기에서 검색했다. 여기 있어요? 보고서를 찾았어요. H29는 난소 활동을 자극하고 내인성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며 노령동물에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김 의사는 분노를 담아 중얼거렸다. 그럼 정 원장은 미완성 연구에서 이것을 얻어서 비밀리에 박 여사님에게 주사한 거예요. 미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실험용 쥐로 사용한 거군요. 김 의사는 가운에 병을 넣었다. 지금 그녀를 직접 대면해야겠어요. 원장실에서 정 원장은 김 의사가 노크 없이 들어오자 차갑게 빙판 같은 눈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나요? 문 좀 두드리라고요? 그녀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의사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에 병을 올려놓았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정 원장은 그것을 보고 경멸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서 찾았군요. 인정하는 건가요? 내 경력을 희생해 의학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네. 박 여사를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않은 연구의 기반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것도 네. 그녀가 정말로 임신했고 이것이 과학적 기적이라는 것을? 그것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김 의사가 소리쳤다. 박 여사님은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정 원장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동의입니다. 그건 어둠 속에서의 조작이에요. 당신은 순진해요, 김 의사. 의학이 기다리면서 발전한다고 정말 생각해요? 암치료나 백신이 가만히 앉아서 얻어진다고요? 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덕분이지 동의나 윤리 덕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침해할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과학의 이름으로도 말이죠. 정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침묵시킬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김 의사는 이마를 찌푸렸다. 무슨 증거요? 1년 전에 잘못 서명한 처방전이요? 알츠하이머 환자인 이 씨를 기억해요? 당신이 허용된 양의 2배의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했죠? 그건 인쇄 오류였어요. 보고했고 가족에게 사과했으며 기록을 수정했어요. 어쨌든 원본 기록은 아직 존재해요. 김 의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나를 협박하는 건가요? 아니요.
단지 당신이 내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만큼 당신의 경력도 위태롭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이에요. 김 의사는 병을 집어들었다. 저는 직업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해요. 그날 밤 미영과 서 여사는 공용 공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선생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미영이 물었다. 네, 그녀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를 해고하는 것을 봤어요. 서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박 여사님을 보호해야 해요. 그녀가 더 나쁜 일을 하기 전에. 오늘 밤 박 여사님과 함께 주무실 수 있을까요? 미영이 물었다. 제가 문 앞에서 경비를 설게요. 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매트리스를 가져올게요. 둘이 일어서자 오 여사가 구석에서 나타났다. 계속 듣고 있었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다. 오 여사님, 한참 동안 여기 있었어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방금 정 원장이 전화로 아주 화가 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모든 의혹을 멈추기 위한 임시 해결책에 대해 뭔가 말했어요. 서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박 여사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오 여사는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포기할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김 의사는 박 여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나요? 두통, 어지러움, 수축?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자는 동안 누군가가 밤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에 손이 느껴져요. 김 의사는 창백해졌다. 이제부터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경비를 배치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이걸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요? 아주 확신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놀 권리가 없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매일 더 강하게 움직여요. 아마도 밖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봐요. 김 의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보조식당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다. 김희영, 서 여사, 오 여사, 그리고 박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올려놓았다. 서울의료윤리위원회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예비조사를 위해 72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거예요. 김 의사가 물었다. 그 시간 동안 정 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 여사가 끼어들었다. 제가 감시할 수 있어요. 창고 열쇠가 있어요. 그녀가 이상한 약물을 꺼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 말했다. 제가 카메라를 감시할게요. 보안 교육을 받았어요. 박 여사님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도 될까요? 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녀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모두를 바라봤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누설되면 정 원장이 증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미영은 간호실의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했다. 23:40 아무도 들어오지 않음. 15 복도 불이 깜박임. 18 하얀 가운을 입은 인물이 손에 병을 들고 조용히 박 여사의 방으로 들어감. 미영은 숨을 참았다. 그녀 뒤에 서 있던 김 의사는 얼어붙었다. 인물이 침대로 다가갔고 뭔가를 주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서 여사가 영상에서 일어나 침입자의 팔을 잡았다. 침입자의 얼굴이 보였다. 이런 정심이에요. 미영이 외쳤다. 야간 근무 간호사잖아요? 김 의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보냈군요? 비열한. 화면에서 서 여사가 주사기를 빼앗으려고 씨름하며 소리쳤다. 보안, 누군가 환자에게 이상한 물질을 주사하려고 해요. 정심이 도망쳤고 영상이 흔들렸다. 김 의사는 방에서 뛰쳐나와 삼령역으로 향했다. 3분 후 그는 경비원들이 정심을 간호실로 호송하는 가운데 돌아왔다.
박 여사님에게 뭘 주사하려고 했어요? 김 이사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정심은 떨며 울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누구의 지시요? 정 원장님이요. 박 여사님에게 뭘 주사하려고 했어요? 김 이사가 다시 소리쳤다.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빨갛게 된 눈으로 말했다. 몰라요. 그냥 라벨 없는 병이었어요. 정 원장님이 주셨어요. 환자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제라고 하셨어요. B형이 다가와 정심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아 비달에 들었다. 이 액체는 노란색 탁한 색이에요. 어떤 진정제와도 비슷하지 않아요. 서 여사는 이를 악물었다. 박 여사님을 해치기 위한 거예요. 김 의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심을 쳐다봤다. 우연히 환자 방에 한밤중에 주사기를 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어요? 정심은 흐느껴 울었다. 정 원장님께 많은 돈을 빚지고 있어요. 그녀가 제 아들 치료비를 지불해 주셨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 여사는 으르렁거렸다. 그래서 빚 때문에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할 수 있었어요?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김 이사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경찰에 이것을 설명해야 할 거예요. 정심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모든 것을 말할게요. 맹세해요. 15분 후 경찰차가 복지센터 정문에 도착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고 그중 1명이 김 이사에게 다가갔다. 저희는 윤경감과 강 경사입니다. 신고하신 분이 당신인가요?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업